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탈냉전 이전 시기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은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기초해가지고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을 했었지요. 북중 관계의 긴밀화를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강 등을 지원했었습니다. 특히 1961년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과 65년에 조소 군사 원조 협정, 그리고 66년에 기술 및 경제 협조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어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 경제 지원 등을 받았었습니다. 한소 수교 이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러 관계도 소원해졌죠.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96년에 북러 간 투자 협정 체결, 그리고 2000년에 북러 우호 설린 협조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북러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즉 이념에 기초한 정치 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 말이죠. 이후 2000년과 2001년 양국 정상 교환 방문으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러 관계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2014년 이후 경제협력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친선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을 둘러싼 나라들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중국, 러시아와는 3차 핵실험 이후에 다소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이며 남한과 미국과는 긴장과 대화가 섞여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각국의 대북 정책을, 핵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북한은 핵을 활용해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대북 정책은 대화보다는 압박의 무게가 실려 있지요. 대남 정책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거든요. 남한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즉 대화의 방점이 찍혀 있죠. 중국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북한 말고도 경제개발 등을 위해서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일본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북한의 비핵화하고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에 관심이 많죠. 철도 연결, 항만 개발,
가스관 연결 등 말입니다. 앞에 두 슬라이드는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 때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못했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성격과 실태,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현행 이산가족 상봉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가 거기에 사는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소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남북 당국의 이념 대결로 분단이 굳어졌으며 탈냉전 이후에도 남북 간에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피난과 납북, 탈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가족이 남북한 지역에 분리되어 거주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이 남북한 지역에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을 보장하려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은 인간 본성의 집단체인 동시에 인류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어느 사회나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불가침성과 가족 구성원 간 통신의 자유 및 가족 재결합에 대한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등 인권법과 제네바 협약 등 인도 법전에 보장되어 있는 강행 규범입니다. 남북 간에 합의한 관련 규정으로도 한국 군사정전협정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가족권 보장은 인도주의 문제로서 어떤 체제도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간 통신, 상봉, 재결합 등은 남북한 당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산가족 실태를 보면 통일부와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는 9월 말 현재 13만 3천여 명이고 그 중에서 생존자는 5만여 명이 좀 넘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 남과 북의 적십자사를 통해서 고향 방문단 교환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적십자사를 통한 상봉과 민간 차원의 상봉을 합치면 총 6,669 가족 227,927명이 상봉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화됩니다. 이 법률에 보면은 이전과 같이 국가보안법에 구애 없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산 1세대들이 이산의 한을 가슴에 안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전선이 생긴 지 벌써 67년이 지나서 이산 1세대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산 1세대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현재 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당국 이주의 이산가족 상봉은 필연적으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이 당국 주도에서 민간 차원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직접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만남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회성 만남으로 이상의 한을 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번 만난 가족을 또 만날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수시로 만나거나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도입하라는 얘기도 나오곤 합니다. 프라이카우프 정책은 서독이 동독에 돈을 주고 반체제 인사 등을 데려온 정책입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 당국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일회성 만남에 그쳤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남북한 모두 이산가족 문제를 정책의 우선 앞부분에 두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 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라는 인도적인 문제임을 지적을 했고, 그동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외교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실적이 미미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이 이산 1세대들이 고령화되어서 가고 있으니 그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상봉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정부 주도의 상봉이 아닌 민간 차원의 상봉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산가족이 수시로 만나거나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남북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책의 앞순위에 두어서 힘있게 추진해야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도 알길 바랍니다. 북한 군사를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북한 군사의 요점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북한 군의 성격은 대내적으로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 수호의 보류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유의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 군은 당의 군대고 수령의 군대이고 그의 역할은 통치자를 수호하고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북한의 군사 전략은 강성대국을 표방한 이후에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치중해 왔으며 특수부대, 전자전 등 특수전 전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 측에 테러를 감행하거나 기습 공격해서 단기간에 주요 지역을 점령하려는 제한전과 지원병력 도착 이전에 우리 측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전속결 군사전략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은 경제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오랜 기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군병력을 활용해서 건물, 교량, 항만, 도로건설 등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는 사금 채취, 외화벌이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 조직이 자체 생존을 위한 경제 단위로 변모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인구 대비 세계 제1위의 병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군의 요점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북한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